운명이 넝쿨째 굴러떨어진 한량과 공주.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한량이었으나 속으로는 거대한 운명을 품고 살았던 한 남자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들의 인연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세상을 뒤집는 큰 그림이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서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1. 한량, 이안의 기묘한 발견. 한양 변두리 작은 마을에 이안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에 빼어난 풍채를 지녔으나 낮에는 잠에 취해 있다가 밤에야 기어나와 기방과 투전판을 전전하는 한량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한양 제1의 한량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만취한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거리는 이미 고요했고 휘영청 밝은 달만이 그의 그림자를 따라왔지요.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소변의 길가의 마른 시궁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궁창 옆에 마치 고운 연꽃이 진흙탕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건 또 무엇인고? 사람이더냐, 귀신이더냐? 이하는 소변을 마저 해결하고는 쓰러진 여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혹여 귀신일까 싶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으나 그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시궁창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인의 몸은 차가웠고 이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선히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웠지요. 그 고고하고 섬세한 이목구비는 감히 평범한 여인의 것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횡재가. 이봐, 돌쇠야. 어서 이 처녀를 업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하는 집안의 충직한 하인인 돌쇠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네 집 여식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찌 함부로 데려가려 하십니까?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으나 이하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냐? 길에 버려진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인 법. 잔말 말고 어서 업고 오거라. 돌쇠는 도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하는 돌쇠에게 명했습니다. 이봐, 돌쇠야. 저 처자를 깨끗이 씻겨서 얼른 내 방으로 모셔오너라. 지금은 너무 더럽구나. 도련님,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찌하시려고요? 아, 시키는 대로 하라는데 뭐가 문제냐. 말이 너무 많다. 이하는 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고 돌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인을 업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물을 길어 여인의 때 묻은 몸을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드러나는 여인의 미모에 돌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리 고운 여인이 어찌 술에 취해 시궁창에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영락없이 부잣집 귀한 아씨 같은데 이러다 도련님이 정말 큰일을 치를까 걱정이로구나. 허나 상전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돌쇠는 여인을 깨끗이 씻겨 이안의 이부자리에 눕혀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너는 나가보거라. 돌쇠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머뭇거렸지만 이안의 단호한 명령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옮겨 방을 나섰습니다. 이하는 잠든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이런 천하절색을 얻다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구나. 어여쁜 아가씨, 너는 이제 내가 주었으니 내 사람이 된 것이다. 이하는 갓을 벗고 겉옷을 풀어 헤친 후 그녀의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깨어난 여인, 엉뚱한 설전. 다음 날 아침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이한의 뺨이 얼얼했습니다. 자다 말고 날벼락을 맞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미쳤나? 내 놈이 지금 나를 겁탈한 것이냐? 그의 뺨을 때린 여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라니, 어딜 감히 주인의 뺨을 때리는 것이냐? 이하는 자신의 뺨을 문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 누가 누구의 주인이란 말이냐? 어젯밤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나는 너를 주워왔으니 너의 주인은 이제 나다. 그건 그렇고 어젯밤 내 옷고름은 왜 풀어놓고 자는 것이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헛소리 그만하고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젯밤 내게 했소, 안 했소. 여인의 다급한 질문에도 이하는 능청스럽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주인에게 사과나 하거라. 여인은 이한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혹여 임신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그녀는 반드시 어젯밤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 바른 대로만 말해주시오. 했소, 안 했소? 내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가 묻는 말에나 답해주시오. 싫다. 다만 즐거웠던 기억뿐이로구나. 이한의 알쏭달쏭한 말에 여인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도무지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게 했다는 것이요, 안 했다는 것이요? 이하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말해주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어찌 싫다는 것을 자꾸 묻는 것이냐? 능구렁이 같은 이한 때문에 여인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좋소. 그럼 말해줄 때까지는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겠소. 이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너는 내 집 밖을 나설 수도 없느니라. 만에 하나 내가 도망치면 너는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그의 황당한 논리에 여인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지 부리는 자가 또 있을까? 여인은 밥때가 되자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이었지요. 배고프니 얼른 밥이나 주시오. 배고프면 부엌에 가서 챙겨 먹거라. 아니, 왜 자꾸 내게 반말을 하는 것이오? 그럼 주인이 하인에게 존댓말을 하란 말이냐? 또 그 소리. 내가 언제부터 당신 하인이란 말이오.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느냐. 나를 따라오거라. 부엌에 밥이 차려져 있다. 이하는 여인을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정갈한 국밥 한 상이 잘 차려져 있었지요. 아니, 언제 이렇게 차려놓은 것이오? 여인이 놀라 묻자 이하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잡수시라고 내가 신경 좀 썼지. 왜 자꾸 내게 공주라 하는 것이오? 내가 정말 공주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리 되면 나야 좋지. 내가 주운 여인이 공주면 완전 대박이 아니냐?
여인은 짜증났지만 배가 고파 더는 참지 못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생각보다 깊고 구수했습니다. 국밥이 웬만한 주막의 것보다 훨씬 괜찮구나. 내 한량이라 해도 음식 솜씨는 제법 괜찮지. 아니, 그럼 여종도 없이 직접 음식을 한단 말이오? 내 음식 솜씨가 웬만한 여종들보다 나은데 뭐하러 여종을 둔단 말이냐? 여인은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종을 못 두는 것이 분명하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엉뚱함이 왠지 모르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었지요. 3. 드러나는 진실, 한량의 진짜 얼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온 여인은 조용히 이안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소. 다만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니 당분간 머물다 가겠소. 그러니 함부로 내게 따지거나 캐묻지 마시오. 뭐라, 이제 순명령 조로구나. 마치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는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어딘가에서 군림했던 듯한 말투로구나. 혹시 너 공주냐? 공주라니. 내가 공주였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 아니겠소. 그건 그렇고 자네 발 뒤꿈치에 있는 비단신 자국은 여느 여인들이 신는 것과 다르더구나. 궁궐 내 중전이나 공주들이나 신는 비단신의 자국이다. 혹시 궁궐에서 온 여인이냐? 이안의 말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감히 내 발 뒤꿈치를 본 것이오. 그녀는 꼭지가 돌아버린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망측한 자 같으니 내 놈의 목숨은 두 개더냐. 이안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래, 어서 더 해보거라. 그동안 본색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들자 여인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없는 캄캄한 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우물가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녀는 옷으로 앞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목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나다. 이 밤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화들짝 놀란 여인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어서 저리 가시오. 이안은 그녀를 보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오, 이 밤에 목욕을 하던 중이냐? 이제 드디어 주인을 위해 봉사하려 작정한 것이구나. 그래, 알았다. 깨끗이 씻고 내게 오너라. 연하는 속으로 열불이 났지만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안이 방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목욕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목욕이라 무척 개운했지요.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안이 말했습니다. 오, 깨끗이 씻었느냐? 어서 이리 오거라. 자꾸 놀릴 것이오. 그러다 다치면 아프지 않소. 그래 봐야 소용없다. 너는 이제 곧 스스로 내게 올 것이니. 내 죽어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그러니 꿈이나 깨시구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나가는 끔찍한 꿈이었지요.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하는 놀라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악몽을 꾼 것이냐? 연하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꿈속의 장면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이하는 그녀의 땀을 닦아주었고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그의 품속에서 그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이하는 그녀의 팔목에서 빛나는 장신구를 보았습니다. 자네 손목에 찬 장신구를 잠시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요. 연하는 팔찌를 빼서 이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한은 팔찌를 유심히 살피더니 말없이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4. 한량의 위장, 비밀스러운 사명. 다음 날 이한은 연하를 데리고 뒷산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어머, 나비다. 연하는 꽃잎 위에 앉아있는 나비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하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은 내 생애 처음이요. 그녀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하는 연하가 폐위된 선왕의 유일한 공주, 소율 공주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궁창에 쓰러져 있던 날, 그는 그녀의 복장과 팔찌를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그녀는 권력 다툼에서 밀린 선왕과 함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하는 그녀를 궁에서 탈출시킨 뒤 한량인 척하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인대하듯 반말을 쓴 것도 그녀의 신분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하는 왕실의 비밀 결사대 출신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비밀 결사대는 조정 대신들의 압력으로 해체되었고 머지않아 선왕은 반정 세력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하는 한양에 남아 몇몇 대원들과 함께 반정을 이끈 세력들을 조사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궁궐 내에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공주를 보며 연민을 느꼈고 그 연민은 어느새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뽑아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이것 좀 보시오, 이한. 행운을 가져온다는 네잎클로버요. 연하가 네잎클로버를 들고 달려와 외쳤습니다. 오, 내게 행운이 오려나 보다. 이것은 좋은 징조로구나. 해질녘까지 실컷 논 연하와 이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하는 잠든 그녀를 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폐위된 선왕에게 다시 왕권을 찾아주는 것만이 공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5. 한량 칼을 뽑다. 그날 밤 이하는 벽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검과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그는 복면을 쓰고 깊은 밤 호조 판서의 집을 향해 담을 넘었지요. 이하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호조 판서의 서재에 침입했고 그곳에서 반정 세력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과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의 손도장이 모두 찍힌 연판장과 밀무역, 국보 밀반출 자료들까지 모두 발견했습니다. 이러니 임금 혼자 어찌 버틸 수가 있었겠나? 썩은 자들을 모두 도려내야 조정이 바로 서고 백성들도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증거를 챙긴 이하는 조용히 담장을 넘어 판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초병들은 졸거나 잡담을 나누며 그의 침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눈을 뜬 연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마루 위에는 쪽지만 하나 있고 이하는 보이지 않았지요. 연하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당분간 내가 없다고 울지는 말거라. 나 없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쪽지를 본 연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맨날 옆에서 떠들던 그가 없으니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하인 돌쇠가 연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아쉽게 백숙을 만들어 주라 하셨습니다요. 인삼도 제일 좋은 놈으로 직접 가져오셔서요. 연하는 돌쇠가 만들어 온 백숙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이냐? 도련님이 직접 해주라 한 것이야? 연하는 엉뚱한 말만 짓거리던 한량에게 이런 자상함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지요. 그녀는 백숙을 먹는 내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연하에게 이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펑펑 쓰십니다요. 빚을 못 갚아 시달리는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다음 날이면 그 왈패들은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곤 합니다. 도련님은 매일 새벽마다 뒤뜰에서 무공을 연마하십니다요. 우리 도련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돌쇠의 말대로라면 이하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엉뚱하고 한량 같은 자였지만 속으로는 의롭고 멋진 사내였지요. 연하는 이안을 생각하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6. 반정 세력의 몰락과 운명의 재회. 이안은 산속 별채에서 김장군과 만나 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반정과 비리 문서를 증거 삼아 민심을 얻고 폐위된 선왕을 구출해 조정을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칼을 뽑았지요. 이한과 비밀 결사대원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장군은 수백 명의 병사들을 위장시켜 한양 곳곳에 미리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선왕이 감금된 별전 앞을 지키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선왕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안이 쏘아올린 불화살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잠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성문이 열리며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반정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쪽 하늘에 아침 해가 떠오르자 궁궐 마당에는 반정을 일으킨 조정, 대신들이 모두 잡혀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다시 임금으로 복귀한 선왕은 반정 세력을 모두 처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하는 새로운 금군별장이 되어 임금을 가까이서 보필하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안정된 후 이하는 임금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연하가 달려나와 그를 반겼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몇 달 만에야 돌아오는 것이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이하는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공주마마. 그간 결례가 많았사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내가 공주라니? 이제 반정 세력은 모두 제거되고 선왕께서 다시 임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주마마. 그 말에 연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 말이 정말이오? 아바마께서 살아계신 것이오? 이안의 뒤를 따라 궁으로 들어간 연하는 정말로 반정 세력이 모두 사라지고 아버지 임금이 환한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공주야. 아바마마 무탈하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이안과 김장군 덕분이란다. 연하는 이안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당신이? 이하는 왕실의 비밀 결사대 출신이란다.
너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한량인 척하며 내 곁에 머물렀던 것이지. 그동안 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아바마마의 마음이 아프구나. 연하는 이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소. 7. 한량과 공주의 행복한 결말. 몇 달 후 이안과 공주 소율은 궁궐의 후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안은 더 이상 한량이 아닌 듬직한 금군별장의 모습이었고, 소율은 더 이상 길거리의 초라한 여인이 아닌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이안. 공주마마. 당신을 알고 난 후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잠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온통 당신 생각뿐이요.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요? 이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공주마마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것이 제 임무이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이요. 사적으로는 저도 공주마마를 좋아하옵니다. 소율은 이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우리 혼인합시다. 당신을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허나 임금님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그건 걱정 마시오.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며 오히려 당신의 생각을 걱정하셨소.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혼인은 문제 없을 것이오. 그렇게 다음 봄날 꽃이 피는 시기에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한량이었으나 충직한 사내였던 이안은 왕의 사위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던 공주 소율은 그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공주는 이안을 꼭 닮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고 그에 따른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은 하늘의 뜻에 따라 양심껏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